얼마 전부터 아이폰에서 교통카드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람들의 댓글이 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야 이게 지원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 LG폰 뭐 이런 그 안드로이드 계열의 폰들은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지원을 했죠. 뭐 피처폰에도 당연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뭐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10년 전 기술을 가지고 인제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이게 유수거리라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안드로이드 계열의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댓글로 약간 비아냥식의 글을 올리죠. 이거 왜 쓰냐고. 생각해보면은 아이폰에서만 되는 기능은 없는데 아이폰에서만 안 되는 기능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폰을 쓸 가격도 비싸면서 스펙도 떨어지는 그 제품을 굳이 사용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뭐 그거 쓰는 사람들이 다 뭐 그 자선봉사자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나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거죠. 이유는 사실 약간 명품 이미지식으로 좋은 이미지가 이제 형성됐기 때문인데, 왜 그런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벤츠차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고 가격도 되게 비싸죠. 근데 벤츠 과연 차가 좋나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은 현대차의 가격 차이만큼 그만큼 그 차가 훨씬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의구심이 있는 거죠. 제가 대리운전할 때마다 기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다양한 차를 어떤 직종보다 많이 운행해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은 벤츠에 대해서 호감도를 노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적습니다. 의외로 현대차에 대해서 잘 만들었다, 요즘 현대차 되게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대리기사들이 되게 많은데,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가격에 비해서 벤츠가 월등히 우월하거나 현대 기아 자동차가 월등히 떨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라는 거를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명품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은 바로 아우라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츠는 전범기업 같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아우라가 있는 게, 내연기관이라는 걸 만들었던 아우라가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제외하고 현대적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통해서 움직이죠. 이거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게 벤츠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자동차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 전에는 증기기관으로 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증기기관은 폭파사고 이런 거가 실질적으로 많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기계처럼 인식이 됐고,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극복을 해서 현대적 자동차를 만든 게 벤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가 뭐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월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벤츠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아이폰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 사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이폰은 사실상 스마트폰을 만든 개척자로 보는데, 아이폰이 세계 최초는 아니죠. 노키아에 비슷한 제품이 있었고 삼성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국내 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용을 했던, 뭐 욕도 많이 먹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제품 중에 옴니아라는 제품도 있었죠. 근데 옴니아보다 아이폰이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뭐 빠르고 빨리빨리 잘 움직여서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좋은 제품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아이폰은 당시에 정정식 방식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뭐 정정식 방식이 뭐냐 하면은 지금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용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사람의 이 손끝에 있는 미세한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터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천하통일을 했지만은 당시에는 감압식 방식하고 사실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감압식 방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렸습니다. 감압식 방식은 터치를 했을 때 이거를 눌러지는 힘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 방식인데 이게 장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겨울이 많은 나라에서 쓰기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장갑을 끼고 있을 때도 눌러지는 이 압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거나 이랬을 때도 전혀 작동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국내 업체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겨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압식 방식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다른 장점은 뭐냐 하면 이제 주부들이 쓰기가 좋습니다. 정정식 방식 같은 경우는 미세한 전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지만은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에 물이 묻거나 이러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도 스마트폰 물 묻은 상태에서 하면은 똑바로 터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당시에 생각을 하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사실 그렇게 당시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벌로 팔기 위해서는 추운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장갑을 낄 수도 있는 상태에서 터치가 가능해야 됐고, 또 가정주부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물 묻은 상태에서도 제어가 잘 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누르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응이 좀 느렸습니다. 가정주부도 많고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 사용자들까지도 감압식 방식보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더라도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정정식 방식을 훨씬 선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 아이폰이 빠르다는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아이폰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이자 딜레마이면서 거꾸로 장점이기도 했는데, 아이폰은 폐쇄적이라는 거죠. 당시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IT의 기본적인 철학이 오픈이고 개방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철학인데, 아이폰은 그거를 완전 깨부셨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정책 때문에 아이폰에 대해서 사실 반감이 많았습니다. 저도 초기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고 아이폰 터치부터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장점인 게 뭐냐 하면은 속도를 빠르게 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전문 용어로 흔히 파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 하면은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와 어떤 소프트웨어가 얹혀질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n승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다 예상해 가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OS 자체가 상당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OS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초기에 아이폰 같은 경우 이게 철저하게 폐쇄적이어서 자기네들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컨트롤해야 되고 예상해야 되는 단말이 몇 개 없는 겁니다. 아이폰 당시 해봤자 종류가 몇 개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OS 자체가 상당히 심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장점인지 단점인지 좀 애매하지만은, 아이폰 초기 모델에서는 그 안드로이드와 다르게 멀티태스킹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도가 훨씬 줄어드는 거고, 램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았죠. 어찌됐건 속도랑 연관이 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가로막고 오직 속도에 최적화시켰기 때문에 초기 스마트폰 속도가 상당히 느렸을 때, 하드웨어가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을 때 안드로이드는 상당 부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폰은 스펙이 상당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아이폰은 고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다 라는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드웨어가 이제 깡패가 됐기 때문에 몇 년 전에 PC에서 쓰던 CPU보다 더 좋은 CPU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거의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가 더 발전됐다라고 봐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거는 뭐 기술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폰이 초기에 나왔을 때 국내는 흔히 월가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벽으로 쳐져 있는 가든이라는 뜻인데, 뭐 쉽게 말해서 폐쇄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뭐 그렇지만은 인터넷을 특정 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게 해놨던 것입니다. 통신사에서요.
특정 사이트는 다시 말해서 통신사 홈페이지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통신사에서 만든 자체 포탈, 모바일 포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밖에 접속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얼리 어댑터들이 반발을 엄청 많이 했죠. 인터넷인데 왜 거기밖에 접속을 못하냐. 그리고 독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운을 받는데, 이 다운 비용이 당연히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쌌죠. 당시에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게임 하나 다운받는데 게임 비용이 10,000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10,000원이 넘었던 기억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괜찮은 게임은 10,000원이 넘었죠. 물론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게임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뭐 당시에 좀 괜찮다라고 하면 그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와이파이가 안 됐으니까 데이터 이용요금을 내야 되는데, 데이터 이용요금도 게임 하나 받는데 뭐 한 4,000~5,000원, 5,000원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게임 하나 다운받는데 10,000원이 넘는 경우가 사실 많았죠. 당시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거가 사실 하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 당시 LG텔레콤에서 나온 아르고라는 폰이 당시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일종의 가도기적인 폰이었는데, 브라우저를 하나 넣어서 지금 뭐라 그럴까, 삼성 브라우저, 뭐 크롬 브라우저 이런 거를 하나 넣어서 다른 사이트들도 접속할 수 있게 해준 최초의 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얼리 어댑터들에 대한 열광이 엄청 강했습니다. 열광이 강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하여튼 엄청 좋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고, 이게 당시에는 모바일 화면이란 게 없기 때문에 일종의 네이버의 PC 화면을 조그만 핸드폰으로 보는 건데, 속도도 느리고 화면도 깨지고 뭐 이러면서 엄청, 사실 지금 보면 조잡했지만 당시에는 엄청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통신 브랜드가, LG텔레콤에서는 통신 브랜드가 오지였는데, 이 오지에 대한 선호도도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중고폰 거래로 사이트의 성격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얼리 어댑터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트진이라는 사이트였는데, 세트진에 방문하면은 자주 접할 수 있는 유행어 같은 단어가 오지는 진리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허접한 브라우저로 네이버 접속하고 다음 접속하고 막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걸 못당히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폰이 아이폰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얼리 어댑터 사이에서는 통신사의 월가등에 대한 반발이 심했는데, 일종의 모든 것이 다 오픈되다 보니까 아이폰이 골리앗에 대항하는 다윗의 이미지가 된 거죠. 아이폰만이 통신사에서 그런 걸 요구하고 있고, 통신사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개척자고, 국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특이한, 뭔가 핫한 인싸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은 이미지가 초기에 형성됐고, 그것들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젊은 층이나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이폰을 좋아하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사람들이 아이폰이 쓰는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물론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맥하고 연동이 잘 되고 뭐도 좋고 뭐도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요즘 세상에 그게 대단한 거가 아니죠. 결국